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창밖에 정원이 보이네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가지고 창밖에 서울집에 지금 와 있어요. 창밖에 정원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이 아침 눈 뜨자마자 정원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게 보이니까 참 행복하죠. 문을 열고 좀 나가 볼까요? 단독주택 사는 이유가 아파트나 빌라 못 살아요.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들은 저런 빌라나 이런 아파트들은 이 토끼장 같죠. 단독은 지금 2층인데 2층 베란다 나와서 이렇게 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숲속에 저 가이스가도 내가 45년 전에 심은 나무예요. 숲속에 둘러싸여서 오늘 아침 또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죠. 이렇게 온 집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는 아래층에 뭐 넓진 않지만 아이고 이 감이 탐스러워요. 저 완도집 감보다 여기가 더 굵네요. 더 굵어졌어요. 이 대봉인데 커요. 엄청 커요. 강이 아주 굵어요. 여기는 백목련 나무. 아침에 공기가 신선해요. 이 감을 홍시가 자꾸 떨어져서 페인트 칠한 데가 지저분해지니까 지금 홍시를 따는 기구예요. 이게 그전 세입자가 이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 홍시가 죽탱이가 되어 떨어지면 내가 2층 올라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느라고 2층 올라다니는 사다리예요. 여기가 2층인데 또 지붕에 올라가면서 이 색깔에 칠할 때 여기 전부 빌라들이죠. 빌라들이 여기는 본래 단독주택이었어요. 여기는 연립주택인데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있을 때 이쪽이 전부 단독주택들이었어요. 이제 이 앞집하고 우리 집 두 집만 남았는데 그전에는 전부 이게 단독주택으로 여기서 우리는 2층 여기서 숯불 펴놓고 여기다가 바베큐도 하고 LA 갈비도 굽고 식탁 하나 갖다 두고 여기서 우리 자식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요 밑에다가 텐트 쳐주고 엄마 뭐 자기 친구는 제주도 간다는데 나는 제주도 갈 돈으로 에어컨 사서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에어컨이 제일 먼저 달았어요. 그래서 이웃집이 욕을 하더라고요. 에어컨 달았다고. 근데 지금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요. 45년 전에 에어컨 단지 우리 집밖에 없어요. 40년 전에. 이 골목에 여자가 운전한 집도 두 집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 여자들도 다 운전했는데 여기서 여자가 차 가지고 운전한 집은 나하고 친했던 저 할머니네 집이 저기 다 Y기반한테 다 뺏겨서 그 빌딩이 여러 채인데 다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충격으로 죽었어요. 우리 집은 35년간 뺏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 이대로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친해서 우리 애들 생일이면 우리 와서 같이 생일상 밥도 같이 먹고 약수터도 같이 가고 그랬던 노인이 죽었어요. 충격으로. 저 집은 저 Y기업 장회장이 그 집이 부유하고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평생 살라고 진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집은 가차없이
그 아들 친구를 매수해가지고 인감도장을 뭐 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 막내 아들 빌딩 지어주려고 은행 대출을 받는데 빌딩이 여러 채인데다 이제 막내 아들은 빌딩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빌딩을 지으려고 은행 대출을 하는데 그 아들 친구가 지가 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갖고 전 빌딩을 전부 담보로 다 대출 받아가지고 Y기업 이 장회장 놈이 저기 해외로 갔다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부 집이 뭐 땅뿐만 아니라 뭐 모든 건물 빌딩 그 집까지 그 집을 뺏는 것만 끝나지 않고 전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 나앉아가지고 충격으로 그 노인이 죽었어요. 우리는 35년 동안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이 열렸네요. 감이 하나님 은혜죠. 여기 내가 이사 갈 때는 여기 모과나무가 있는데 모과나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 모과나무를 다 잘라버렸네요. 저기 호두나무도 있고 감이 풍성하게 열렸어요. 엄청 굵어요. 대봉감인데 엄청 굵죠. 요새 이렇게 집에 페인트 칠하러 다녀요 내가. 얘가 시커맸는데 페인트 칠하니까 새집 같죠? 이거 봐요. 페인트 칠해놓으니까 새집처럼 집이 견고하게 잘 지었어요. 이 앞집은 같은 사람이 지었는데 이건 집장사집이에요. 팔아먹으려고 지은 집이고 우리 집은 이 주인이 이 일대 땅을 다 가진 사람인데 삼면이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 더 비싸게 그때 주고 샀죠. 45년 됐네요. 지금 집이 46년째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감나무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엄청 상쾌하죠. 여기 호두 요쯤 되면 모과도 열렸어요. 모과도 주렁주렁 열리고 호두도 벌써 땄네요. 저 가지가 호두나무예요. 우리 집에서 저쪽으로 도로로 빠져나가서 옆집으로 가서 열리네요. 옆집에서 잘라버린다는 걸 그 잘리지 말고 따먹으라고 그랬죠 내가. 아이고 이 감 좀 봐요. 이게 포도송이지 감이 어디? 이른 아침에 공기도 시원하고 여기가 서울인데도 이렇게 공기가 맑아요. 이쪽이 서초구 방배동이 단독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독이 다 허물고 저렇게 보기에는 건물이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닭장 같아요. 천장도 낮고 답답하고 방도 조금 해가지고 여러 채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니까 들어가 보면은 단독 살던 사람 못 살아요. 답답해서. 이렇게 이런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가면 답답하죠. 우리 아들도 지가 국민학교 1학년부터 여기 이 45년 됐으니까 우리 애들이 다 여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다 여기서 나왔죠. 내가 이거 묘목을 심었어요. 묘목을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이거 뽕나무예요. 어디나무. 어디가 엄청 열렸는데 이 원가지는 세입자가 죽였어요. 2층 세입자가 이 Y기업 장회장은 하수인하고 짜고는 40년 전에 동파이프 가느라고 2층 천정에 있는 물탱크를 올라가는 관을 다 철거해버리고 다 풍산금속 동파이프를 다 설치했는데 지하 1층 2층 다 설치했는데 이번 올해 초에 이 2층 세입자하고 이 Y기업 장회장하고 짜고 갔다가 소송을 걸어봤어요. 소송이 뭐냐면요. 나는 하도 35년 동안 이 Y기업 장회장이 이 일대 전부 저 빌라니 뭐니 저는 내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우리 집에 대문에 독을 묻히고 현관문에 독을 묻히고 우리 대문을 열지 못하도록 갖다 자기 차를 갖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경찰 부르면 저 위층 빌라에서 웃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임대를 전 방배동 부동산이 35년 동안 단 한 건도 우리 집 임대를 놓지 않았어요. 45년 전에 맨 처음에 한 10년간은 Y기업 장회장이 이 손을 안 댈 때는 이 집이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임대가 빠졌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 이유가 삼면이 도로에 면에 있으니까, 전부 삼면이 도로에 면에 있으니까 대문이 3개잖아요. 주인집, 그리고 쪽문은 지하 세입자, 그리고 2층은 뒷문이 따로 있어요. 삼면이 도로오니까 이렇게 코너집이죠. 이걸 뺏으려고 Y기업 장회장이 지금 우리 돌담을 몇 번이나, 이 안쪽은 벽돌이고 뒤쪽은 돌담이에요. 이 삼면이 도로에 면에 있으니까 이 집을 뺏으려고. 이건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놓은 걸로 구입한 거니까 일반 집이라기보다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페인트를 45년 갖고 있으면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자식 남겨주고 죽으려 한 것을 뺏어서 이 날을 치고 우리 청부살인을 하고, 지금 우리 이번에 와서 보니까 Y기업 장회장이 이 하수인을 지켜서 쥐하고 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엌 싱크대를 부셔먹고 그 속에 뱀하고 쥐를 넣어놨어요. 이거 참 사람이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거 카메라 찍어서 올려보낼게요. 이 집 뺏기 위해서 35년을 우리를 괴롭히고 집만 뺏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동산도 다 넘어가게 만들었어. 우리는 평생 바르게 살았죠. 남은 거 훔치지 않고 음란한 짓 안 하고, 만나자라는데 유부녀가 뭘 만나서 뭐 합니까? 그 걸레 같은 애들이나 그런데 부도덕한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저기 하나님은 저거 Y기업 장회장의 음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연예인들 성상납 안 하면 보복하고 이런 짓을 해왔어요. 지금 거실에 뱀하고 쥐가 있어요. 이번에 오니까 찍찍찍 소리 나면서 시타 하는 게 보니까 뱀 소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소방서 불러다가 그 사진 찍어서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이 방배동에 나는 45년 동안 살았지만,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 실내 쥐라든지 뱀은 농가주택이나 있지 어디 이런, 여기는 뱀이 없는 이유가 관악산을 내가 수도 없이 산길을 다녔지만 이 관악산에서 뱀을 본 적이 없어요. 항공으로 전부 그걸 뿌리는데 그 뱀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완도집에서도 덕가스를 보내고 덕국물 묻히고 급발진시고 나이트를 꺼버리고 내 자동차를 그거 하고, 여기 내 담벼락에다 내 차를 주차하니까 세입자가 갖다 서초구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 딱지를 붙여서, 아니 이거 사도인데 니들이 딱지를 붙이냐, 본래는 여기가 거주자 우선은 주차 공간을 만들겠다고 선을 긋겠다고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주자 우선을 해라. 그러면 주차 공간, 삼면이 도로가 북쪽 도로가 넓으니까 주차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그러면 우리 세입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 그 선을 그어도 된다 그러라 그랬더니, 서초구청에서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에요. 서초구청이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 앞집하고 우리 집이 집을 안 파니까 이 담벼락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이 앞집하고 우리 집을 갖다 포크레인으로 찍는다고 이 앞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이 Y기업 장회장이 우리 집 담벼락 없고 저 집 담벼락 뒷담벼락을 갖다 포크레인으로 팍 찍더래요. 그렇다고 이 앞집 지금 보이는 이 앞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말해서 내가 이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 다음날 서초구청이 우리가 도로 담벼락 헐기 도로 1번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한 7-8명이 그 담벼락 허는데 필요한 도구를 들고 공구를 들고 7-8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Y기업하고 짜고 한다. 그래서 이게 돌담을 싸는 것도 그 옛날에 자동차 한 대 값을 들여서 3면을 다 돌로 쌌는데, 돌담을 담 안에서 파자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단독을 살지,
아, 빌라나 아파트 살지 뭐하게 단독을 삽니까? 옛날에는 단독이 아파트보다 훨씬 비쌌잖아요. 그런데 그럼 못한다 그랬더니 당장 서초구청이 이, 이, 저기 여기 바로 반포 세무서에서 바로 우리 집 밑에 반포 세무서가 있어요. 반포 세무서에서 뭐 6년 전에 Y기업 장회장이 우리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서 문 닫았던 소규모 나의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거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쪽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죠. 아니 Y기업이 저기 장난쳐서 그때 문을 닫았던 소규모 사업장은 세금도 안 붙는 건데 거기에 무슨 세무조사냐고 내가 항의를 했더니 반포 세무서에서 하는 말이 더 걸작해요. 아,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의뢰한 거래요. 그러니까 서초구청이 이 Y기업 장회장의 개노릇을 한 거예요. 개노릇. 바로 이 집이 이 집이 저 위에 검정 부분이 저게 불법 건축이에요. 불법. 저것을 하면서 햇빛이 우리 이 담에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저것이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이 집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이 그때 남아있을 때 사람들이 서초구청에 가서 이거 검정 것을 막아버리니까 우리 집에 빛이 안 떨어지니까 나무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뭐 사과나무도 있고 뭐 모과나무도 있고 뭐 여러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걸 철거를 해야 저 검은 부분을 철거해라. 건축법상 이게 잘못된 거니까 저 저거 철거해라. 그러니까 서초구청이 여기 와서는 이 사람을 지은 Y기업 장회장이 엄청난 재력가라서 자기들은 손을 못 쓴대요. 그래갖고 저걸 그냥 참고 저 사람 벌금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하고 우리가 몰려가서 여기 저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우리 담벼락에 사도 이 개인 땅이었어요. 이 도로가 3년이 우리 개인 땅이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구입할 때 비싸게 줬는데 이 장회장 놈이 이 개인 사도를 집만 등기 이전을 하고 도로는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나한테 집한 사람은 죽고 없는데 이 3년이 도로니까 도로값이라고 나한테 돈을 엄청 받아먹었죠. 도로값이 뭐 18평인지 뭐 얼마가 몇 평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3년 코너집을 만드느라고 3년을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돈 값이. 이 저 집하고 우리하고 3개월 차이로 났는데 그때 당시에 저 집하고 우리 집 차이도 엄청나요. 우리 집이 3년 코너로 뽑느라고 땅이 도로값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우리 땅에 이 주변에 주차를 다 했어요. 담벼락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담벼락에 주차하니까 세입자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주인은 신고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 Y기업 장회장 놈 돈을 받아먹고 이게 하수인도를 한 거예요. 세입자들이. 35년 동안 단 한 놈도 저기 멀쩡한 놈이 없어요. 다 매수당해가지고 다 똑같은 짓을 해. 뭐 이 소송 사건 난 것도 하도 임대를 방해치니까 그때 지금 시세가 6억짜리 집을 2억 5천 했더니 돈이 없다고 그래. 자기는 세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하려고 그럴 걸. 그래도 어차피 계약해 놓으면 전부 Y기업한테 매수당해서 넘어갈 거. 인상이 좀 좋은 아주머니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그때 당시는 4억 5천짜리 집을 지금은 6억이죠. 4억 5천짜리 집을 뭐 자기는 돈이 1억밖에 없대요. 1억은 지하에 살아야지 2층 방 3칸 지금 방금 이 집 이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계약할 걸 그 사람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계약서 쓸 때 돈이 1억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잘 꾸미고 살 테니까 막 제발 자기는 숲이 많은 집이 좋다고. 그래서 계약을 해줬죠. 계약을 해주고는 조건으로 특약을 걸었어요. 우리 집이 35년째 이렇게 임대를 맡고 Y기업 장회장이 이 부동산 방배동 부동산하고 짜고 단 한 건도 35년 동안에 임대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정거 가거나 직장에 옮기게 되면 금방 뺏어 나가요. 그러니까는 특약 사항으로 내가 전세를 시세의 절반값으로 주고 사는 동안에 임대료 올리지 않을 테니까 그 특약으로 그 대신에 이사 갈 때는 전세 보조금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 임대를 방해치니까 내가 전봇대를 다니면서 세입자를 근데 전화를 하면 다 도청해서 끊어버리니까 이 가다가 우리 지하 세입자도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따라와서 계약했어요. 전부 막아요. 전부. Y기업 장회장이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인간의 치명적인 비소와 카디움 뭐 수은이라든지 신문 기사들은 뭐 중급속 칵테일을 가지고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33만 배를 갖다가 흘려보낸대요. 그러면 안동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이 젖줄을 오염시켜서 50년째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을 갖다 흘려보내니까 안동댐에 고기가 다 죽으니까 안동시에서는 안동 시민들한테 이 물을 식수로 쓸 수 없어요. 지금 이쪽에 얼마나 물이 갈급하고 물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식수를 갖다 탱크로 갖다 공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안동댐의 물이 얼마나 수량의 풍부가 좋아요. 이걸 낙동강 상류에서 Y기업 장회장이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저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킬 뿐보다 이 좋은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덕국물. 황지천에서 내려온 낙동강 상류에서 전부 물을 오염시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세입자를 그런데 이 세입자가 매수당한 세입자는 7년을 살면서 지금 6억짜리 집을 1억에 살면서 내가 여기 전 세입자 대출 받아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이건 월세 안 된다 그랬더니 대출 이자는 자기가 낼 테니까 제발 좀 월세로 바꿔주라 해서 계약을 해줬더니 그 대출 은행이 월세를 내질 않는 거예요. 1년째. 그리고 장영진 이 세입자가 지금 소송을 3번을 걸었어요. 소송을 3번을 걸어서 이 전세 보조금 반환 소송을 건 거예요. 자기가 세를 뺏어 나가야 된 것이 이 특약 상황인데 이것을 세를 내 가지고 전세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3번 다 퇴차를 놨어요. 특약 사항이 시세의 절반값으로 7년 동안을 임대료를 동결시킨다다가 요새 1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집 2층 지금 이게 1억에 50만 원인데 50만 원은 지금 1년이 넘도록 임대료도 안 내고 이래가지고 방을 빼버리고는 전세 보조금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특약을 어긴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Y기업 장회장이 이것을 전부 검찰들 뭐 다 매수해서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3밤에 덕구를 묻히고 환경청에서 나오면 돈봉투 마련했다가 돈을 찔러주고 무마시키고 뭐 검판사들 전부 매수해서 다 없는 것을 하고 이러니까 MBC PD 수첩이 몰래 비 오는 날 잠입해서 Y기업 그게 비 오는 날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비커이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기준치 33만 배 카둠 비소 뭐 독극물 뭐 칵테일이더래요. 그런 것을 흘러보내니까 안동댐에 우리가 다 죽죠. 지금 우리 집 내부에다가는 뭐 독극물 주고 독가스를 보내고 뭐 청부살인을 지시하고 포크레인으로 담벼락을 수도 없이 찍고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거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동원해 시켜서 이거하고 이게 검정 불법 검을 이렇게 해서 해가 안 들어오도록 해놓은 것을 신고하니까 저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라서 우리는 손 못 댄다고 서초구청이 저것들 앞제비를 놓으라고 내 땅에다가 주차를 해놔도 뭐 지금 Y기업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 집 구입할 때 사도였는데 이것을
지금 서초구청이 장현진하고 짜고 장난을 쳐서 죽어버린 사망자의 뭐 5남매인지 6남매를 찾아다니면서 저 미국까지 찾아가서 그 명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로를 가지고 명의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뒀어요. 도로를 누가 팔아먹겠어요. 근데 재건축하려고 Y기업이 이 도로까지 갖다가 명의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명의 이전을 시켜도 본 땅 주인한테 돌아오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6번을 바꿨더라고요. 뭐 3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소송을 못 걸게 6번을 바꿨고 지금 뭘 하냐면 지금은 자기 거라고 그래요. 6번을 바꿔서 뭐 아니 누가 저기 그 사도를 가지고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사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를 누가 그것을 6번이나 바꿔서 순식간에 수십 년을 30년 넘도록 저기 갖고 있었던 땅이 난데없이 Y기업 장회장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순식간에 이것이 6명인가 7명이 막 바꿔치기를 했어요. 소송 못 걸게 장난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동네에 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동네 주민들이 전부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이 땅이 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6명 명의만 바꿨지 저 Y기업 장회장이 하는 짓이 맞다는 거죠. 6명을 사람 바뀌어서 딴 사람 이름으로 됐는데 제일 첫 번째 저들이 했던 그 사람 명의로 지금 건설 기업이 맞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집안에 독극물도 독가스를 버리고 급발진 시고 나이트를 꺼버리고 청부살이를 하고 찌그러진 자동차 5개로 가지고 우리 생수에까지 독을 묻히고 지금 집에 와서 보니까 세입자를 전부 매수했어요. 한 놈도 멀쩡한 놈이 없어요. 똑같아 다. 뭐 방을 빼라 하면은 뭐 전부 내부를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인대 못 빼게 온갖 장난을 쳐요. 무슨 안방문 앞에다가 무슨 쇼파를 바짝 붙여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여기 2층에 가짜 목사가 살아서 나는 싸게 임대를 줬는데 방에서 저기 책꽂이를 한 뭐 50cm를 떼서 놓았더라고요. 방을 좁게 보이려고 벽에 바짝 붙이자고. 책꽂이는 원래 벽에 바짝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책꽂이 뒤로 사람이 걸어갈 만큼 비워놔서 이렇게 놓고 집에 계약이 돼버리니까 다시 옛날처럼 바짝 붙여놓더라고요. 이런 장난을 쳐요. 그러면 돈 받아먹고 시킨 대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이리 쓰겠어요 세상에. 오늘 아침 기분 좋은 날 뭐 Y기업 장회장 놈의 악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거실에 저기 이 서울에는요 내가 관악산을 그렇게 다녔지만은 뱀이 없어요. 서울에 왜 뱀이 없냐면 공중에서 약을 살포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관악산에서 산기도를 내가 날마다 하고 청계산도 올라가고 그랬지만 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와서 보니까 우리 거실 부엌에 주방 쪽에다가 뱀하고 지금 쥐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뒀어요. 우리 농가주택에는 맨날 뱀도 있고 쥐도 있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기도 하고 요새는 좀 살려주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뱀이 씩하고 쥐가 찍찍찍하고 지금 난 기가 막히죠. 그 한번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버릴게요. 그 소방서에서 신고해가지고 잡으면은 이 Y기업 장회장의 진면목을 한번 볼 거예요. 다 신고해서 잡아서 전 세상에 다 라이브로 다 찍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배터리가 다 돼가서 또 충전시켜야 되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오랫동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뭐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이것도 다 45년 전에 내가 묘목으로 심은 거예요. 뭐 은행나무도 있고 은행나무 묘목도 심고 백목련도 이렇게 집채만한 하얀 꽃이 피면 좋았어요. 여기 모과나무도 있는데 지금 1층 세입자가 뽑아버렸죠. 저기 호두나무가 저 도로 밖으로 나가면은 내가 호두나무 올라가서 호두를 따서 던지면 우리 딸이 밑에서 자루로 한 자루를 주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호두나무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다 2개씩 손에 운동하라고 2개씩 다 주면은
우리 딸이 엄마 저 할아버지는 우리 집이 삼면이 도로다 보니까 비글비글 우리 집을 돈대요. 그래서 아예요 돌 때마다 그냥 2개씩 드려라 내가. 참 엄청나게 따서 다 먹지를 못했죠. 은행은 이게 암것이 아니고 수것이었나 봐요. 은행이 노랗게 이제 물이 들면 이쁘죠. 백목련 또 두루인데 이건 너무 가려서 이거 잘랐는데도 여기 꽃이 많이 펴요. 하얗게. 뭐 모가도 있었고 사과나무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 위에서 저렇게 검은 것은 저 불법이에요. 검은 거 저거 서초구청에 여기 앞집이랑 다 같이 신고를 했는데 저 건너집이랑 신고를 했는데 저거 뭐 Y기업 장회장이 이거 엄청난 재력가라 손을 못 댄다고 서초구청에서 그러잖아요. 45년 전에 내 나이에서 45세를 뺐어요. 그럼 얼마나 내가 젊었겠지요? 젊었어요. 30대 초반에 내가 이 집을 샀으니까 우리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다른 우리 친정집처럼 집이 다른 집하고 저렇게 석가리가 다른 집하고 다르게 이 집이 견고하게 지어졌으니까 우리 집처럼 예전에 내가 살던 집처럼 견고하고 천장이 높으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샀죠, 계약을. 그 45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이 지금 와서 페인트 칠하니까 좀 시커멓던 게 허해졌잖아요. 와서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는 이렇게 내가 와서 칠해요. 그런데 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진리게 나요. 이게 베란다가 감이 떨어져서 이거 봐요. 감이 떨어져서 난간도 지저분해졌죠. 감이 떨어져서 이거 다시 내가 칠했어요. 감이 떨어져서 뻘개인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아침도 뭐 34까지 내려갔네요. 충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34는 뭐 꺼지려면 아직 멀었나? 여기가 단독주택지인데 전부 빌라를 지었어요.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 저 할머니 집하고 우리 집하고 요 단독주택 몇 집은 아파트 싫다. 돈 많이 줘도 싫어. 그러고 안 지은 거죠. 지금 같으면 지쳐.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지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집도 뭐 새 집이고 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다 자식한테 다 정리를 해주든지 뭐 요새는 또 이재명 정부가 뭐 공시지가 18억까지는 뭐 봐준다라니까 뭐 그냥 두고 죽어도 자식이 갖겠죠. 그래도 편안히 좀 이것들이 전부 35년 단 한 번도 임대 매매를 계약한 적이 없으면서 지가 살라고 할 때는 함정을 파요. 저 할머니네 집처럼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저거 Y기업 장회장 놈들하고 계약을 못 하는 거죠. 35년 동안 이 방배동 일대의 모든 부동산을 매서서 단 한 건도 계약을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는 함정을 파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계약을 해놓고 월요일 날 입금시키겠습니다 하고 현금 보관증까지 다 지가 받아 챙기고 월요일 날 돈을 입금을 안 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Y기업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덤비는 거니까. 그래서 서류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현금 보관증까지 써준 것이 있는데 입금이 안 된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35년 동안 기가 막힌 세월이었어요. 저 할머니 집은 엄청난 재벌가인데 뭐 빌딩이 여러 채 갖고 있었고 아주 단단한 집인데 그 땅 남은 거 막내 아들 빌딩 사준다고 그 땅 담보로 은행 대출 받는 데서 아들 친구가 소개해준다 그래가지고 이갑도장 줬다가 다 전 거부를 날려버리고 Y기업 장회장 놈이 그 친구 아들 놈은 해외로 빼돌려버려. 언제나 그래요. 해외로 빼돌려버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순식간에 뭐야 서너 달 안에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리더래요. 근데 우리는 35년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청부살인을 수도 없이 하고, 지금도 완도에 독가스를 버리고 독금 묻히는데, 독가스 그 허벌판에다 우리 집 앞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건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 레이저를 쏘고 있고 니들 창작 움직임까지 다 보고 있다. 레이저를 쏘고 Y기업 장회장 놈이 거기다가 허벌판에 사람을 못 쓰니까 우리 집을 겨냥해서, 우리 농가주택을 겨냥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독금 묻히고 독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계속 내가 인터넷에 올리니까 거기다가 그 마을 주민인데 해외 밖에 나가서 다 망해먹은 노숙자를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우리 집에다가 날마다 그 연기를 품어서 페인트 연기를 품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를 밑으로 해서 Y기업의 황산공장에 나오는 독가스를 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기침을 하고 막 8년 전에 폐암이 걸려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지금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부 엑스레이 검사 다 찍으니까 너무 사이즈 크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실 거다. 그리고 그 절벽 밑에 집 앞에 절벽 밑에 바닷가에 가서는 3일 금식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 달 후에 가니까 정상이 됐어요. 이번에도 독가스를 버리고 별짓을 그거에 이제 완치되니까 그걸 재발시키기 위해서 세입자를 날마다 전화를 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날을 치는데 12월 26일 날 만기가 되는데 5월 달부터 이제 나를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 짓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그 26일 이전에 내가 돈을 해서 대출 받아서 돈을 내줘 버렸는데도 이제 지가 저기 짐을 빼면 내가 줄 테니까 저기 계약금 주면서 나가라. 잔금은 그러니까 그때서 세입자가 잔금 미리 줄 수 없느냐고. 아니 그 내용 증명서 없고 소송을 걸었더니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층 세입자한테는 그럼 그 사람 잔금을 그 대출 받은 걸 갚으려 하니까 전세 2억 5천을 내놔라. 2억을 4천을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를 자기가 내겠다 해놓고 지금 1년째 안 냈고 시세 절반 값에 7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리고 동결시켜 놓은 것을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Y기업이 35년 그 한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 뺏기지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뭐 우리 집 돈줄을 쥐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하고 지금 우리 싱크대 밑에 쥐하고 뱀을 놨어요. 방비동 사람들이 싱크대 밑에 뱀하고 쥐를 넣는 놈이 있다는 거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그거 이제 소방서 불러가지고 찍어서 온 세상에 내가 이걸 다 알릴 거예요. 뭐 열쇠를 맘대로 뭐 따고 들어오고 우리 담벼락은 수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무너진 걸 내가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 미장용 시멘트하고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다시 세워놓고 페인트 칠하고 다시 금강거 페인트 칠하고 포크레인으로 칠하고 그 짓을 했죠. 아침이 좋은 아침인데 얼마나 내가 자식처럼 키워놓은 나무들이에요. 이게 알이 엄청 굵어요. 알이 상당히 굵어요. 여기 우리 애들 텐트 쳐주고 아래 뭐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텐트 쳐주고 여기 좀 봐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여기가 뭐 재벌도 안 살고 가난한 사람도 안 살고 이게 중산층이 사는 단독주택지예요, 방매동에. 그리고 중산층이다 보니까 뭐 편안하니 잘 살았죠. 여기는 다들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집 팔고 떠나고 다 빌라들이 들어섰는데
참, 이 단독주택 살던 사람은 빌라나 아파트 못 살아요. 뭐, 우리 애들 태우고 저 워커힐 뒤에 밤섬에 가서 비치 파라솔 해놓고 집에서 음식들 아침이면 방학 동안에 자는 놈 있으면 다 깨워서 차에 싣고 저기 그 비치 파라솔 들고 언덕에다 차 떼놓고 밑에 개울가에다 비치 파라솔 떼놓고 거기서 뭐 LA 갈비도 재놓은 거 집에 있는 거 갖고 가서 구워 먹이고 쌀 씻어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이고 그러면 내 밥이 없어요. 애들이 두 공격씩 먹어버리니까. 어려서 여기서 애들 다 키웠죠. 뭐 여기다가는 이제 조각이 다 설치돼 있었는데 조각을 다 이제 완도로 가져갔어요. 귀촌하면서. 여기가 다 조각이 설치돼 있었어요. 여기서 조각한 사람이 뭐 아파트에서 어떻게 망치질해요. 단독주택이라야 되지. 여기 와서 내가 페인트 다 칠했어요. 이것도 몇백만 원 들 거예요. 페인트 칠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페인트 칠하라고 고소공포증을 없앴어요. 고소공포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다리를 2층에 내가 흙을 퍼다가 여기다가 대추나무도 심고 내가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뽕나무도 심고 여기 사과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은행나무가 있고. 그런데 요 화단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위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층고가 높아.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다른 집에 비해서 한 층고가 한 30-40cm 한 50cm 정도 높을라나. 굉장히 층고가 높은 게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친정집이 층고가 높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 굉장히 이 기둥이나 뭐든 견고하고 이런 석가리가 좀 비슷해요. 견고해서 이 집을 샀는데 뭐 앞집보다도 이게 훨씬 뭐 저 건너집보다도 더 엄청 차이가 났죠. 3분의 1쯤 더 비쌌어요. 뭐 사면 도로값도 포함돼 있을 거고. 여기가 까치가 집을 짓고 꽁이 날라고 그랬어요. 이 관악산하고 우면산이 가까우니까 지금 나무 향기가 좋아요.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해를 못 받은 나무는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들 몇 개 안 되지만 나무들이 45년을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묘목을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뭐 가이스가도 이것도 그때 비싸게 줬죠. 두 그루가 그때 돈으로 한 3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크고 내가 살 때는 전지를 해줬는데 지금 세입자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뭐 자유분방하게 컸네요. 할 수 없죠. 가이스가가 겨울이면 더 뭐 이건 세입자들이 따서 깎아가지고 꽃감 하더라고요. 근데 완도에는 귀촌한 집에는 농가주택이에요. 이거 지금 팔아서 하나님 조그마한 성전, 조각성전 짓고 좀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 못 잡게 갖다가 막고 자기는 형편없는 값으로 때리는 거죠. 이게 그 10년 전 시세로 때리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앞집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코너 집인 우리 집 3면하고 자기 집하고 우리는 30%가 더 비싸요. 우리가 앞집 다른 주변 집보다. 그런데 앞집은 평당 5,000원 해주고 5천만 원 해주고 나는 우리 집은 3,500에 팔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3면이 도로에 노른자이 땅은 우리 집을 평당 10년 전에 3,500에 팔고 자기는 5,000원에 평당 준다고 그랬대요. Y기업 장회장이.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죠. 그리고 앞제비 노릇 하는 거예요. 전부 주변을 다 매수해가지고 앞제비 노릇 시킨 거예요.
요건 이제 온실을 내가 온실을 새로 갈았어요. 온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꽃이 피고 이제 남양집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꽃이 이 온실 내가 만든 이 석가래 밑에다 온실을 넣어가지고 이 안방하고 이 사이에 상당히 넓어요 온실이. 여기에다가 꽃이 겨울 내내 꽃이 펴요. 해가 들어오니까 이제 낙엽이 지면 해가 쫙 들어오죠. 27이나 떨어졌네. 이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은 액수 저기 지금 52명이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 이 꺼질라면 이 배터리가 23까지 26이네. 26 남았어요. 이제 충전 좀 시켜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여기서 끝낼게요.